네, 현재 시간은 오후 36분을 향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알짜배기 4개의 종목만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이정민 이사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와 달리 지수 차원에서의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데 그 안에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 종목 만나보시죠. 최근에 이 제약바이오라는 큰 테마 안에서 비만 치료 제주들은 아예 따로 떼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재료도 많고 주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일라이릴리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 전반적인 관심이 커졌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제약회사들이 만약에 임상 3상에 성공해서 실제로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더라도요. 네. 여전히 후보급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바꿔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좀 실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구용 약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먹는다는 게 기본 일단 출시한 의약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어도 약효가 지속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도 임상 3상을 또 한 번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다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중에서도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3번째 임상 3상에 성공을 하면서 이제 그 탑라인 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사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주사제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GLP-1 의약품과 일치하는 효능과 안정성을 이번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치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포글리프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루에 한 번만 이제 경구용으로 복용을 해도 약효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경구용 비만 치료제가 발전할지 우리 모두 다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요 오늘 이 소식으로 인해서 비만 치료제주들이 다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네.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들의 국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사 치료제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인벤티지랩도 있고 뭐 다른 펩토론도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일단 호재성 뉴스에 비만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묶여서 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의 파이가 일단 커지는 부분에 시장이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일단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계속 살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이제 그 빅파마와 같이 공동 개발하는 MTA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런 식으로 주가가 뜨겁게 좀 반응을 하고 있죠. MTA가 뭐냐면요. 물질 이전 계약이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이 MTA 같은 경우에는 기술 이전 논의가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그 전조 증상, 그러니까 전 단계라고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럽 빅파마 같은 경우에도 그 유럽 내 생산기지 구축을 미리미리 MOU를 좀 체결했었기 때문에 협상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해석하자면은 굉장히 지금 동사가 관련되어 가지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죠. 특히나 그 유럽의 생산기지 그 구축을 한다는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가장 이제 엄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공정 승인이 잘 나지 않는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관련되어 가지고 현지에 생산 라인을 보유한 업체와 MOU를 맺었다는 부분은 굉장히 회사가 빨리빨리 이제 발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술 수출에 대한 임박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신호탄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해서 이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경구용이다, 주사제다 다 상관없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과 매수로 상승을 한다라고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그중에서 유독 반응이 큰 인벤티지랩이라든가 고바이오랩 같은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장대 음봉이 그려진 여전히 이 시장의 강자인 펩트론을 현재 매수해보는 게 좋을까요? 투자 의견 주시죠. 네,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일단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 거래 대금이 그래도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전고점까지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3일선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우리가 그 소아과 병원에 갔을 때 어린 아이들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주사 맞을래, 약 먹을래 하면은 아이들이 주사 맞을까요?
대부분 다 약 먹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향후에는 지금은 일단 시장이 개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냐 경고용이나 상관없이 움직이고 그래서 인벤티지 랩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4만 원대 위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은 돌고 돌아 경고용에 대한 모멘텀이 더 커질 것이다. 라고 의견 주셨네요. 이렇게 첫 번째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 랩에 대한 포인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인사이트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재료가 굉장히 없었던 우주항공 테마예요. 네. 방산은 그나마 있긴 했는데 지금도 방산 조용하고요. 그쵸. 그중에다가 이 우주항공 관련 테마주들은 올랐던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유독 스피어만 눈에 띄게 오르더라고요. 오늘 호재가 하나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그 또 우주와 관련된 부분, 항공우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항상 스타쉽에서 그 무언가 이벤트가 있다라면은 항상 좀 지켜보시는 편이겠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내용들이 좀 많아서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좀 하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좀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도 그 더미를 싣고 이제 스타쉽이 발사가 되었는데 궤도 내에서 이제 스타링크 더미를 분출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9회차까지는 계속 실패를 했었었죠. 근데 이번에 10회차에 드디어 그 스타링크를 어떻게 보면 궤도 내에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굉장히 기대치를 좀 높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타쉽 2단 발사체 같은 경우에는 진공궤도 진입 이후에 해양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번에 드디어 10번째 만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 X의 초합금을 이제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관련되어서 뉴스를 한번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하고 있는 이제 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협력 업체로도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체인에 속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요. 실체가 생겨버려서 지금 항공우주 섹터가 조용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스타링크 이야기 있으면은 그냥 연관이 있든 없든 이 테마가 다 같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제로 손잡은 건 스피어 있잖아. 그러니까 스피어로만 매수가 몰리면서 이 테마가 죽어버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맞습니다. 원래 그 주식시장이 기대감 그리고 특히나 국내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실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기관이나 외작의 창구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관심도가 좀 멀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피어 같은 경우는 사실 계단식 상승을 이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는 고가권대에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저가권에 있는 이제 그 종목들을 찾아 떠나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쨌든 시장의 트렌드가 워낙 시황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 그냥 단순히 가격이 저렴한 종목들 또는 이제 소외된 지 오래된 종목들 위주로 한 번씩 큰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스피어가 조금 아쉬운 상승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4일 날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이제 52주 신고가에서 쭉 하락하다가 21선을 이제 뚫어주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좀 주가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래도 이제 중기 이평선을 올라탔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만약에 항공우주 테마를 보신다면요. 이제는 딱 옥석에 가려진 스피어 쪽으로 집중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도 분출하고 우상향 기조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 스피어 계속 관심 종목 안에 둬보도록 할게요.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테마 안에서 강한 테마 중에 하나 바로 이 스마트폰 관련 부품 테마인데요. 아이폰 17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딱 정확한 날짜가 오늘 명확하게 공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9월 9일로 이번에 공시가 되었습니다. 뭐 다 아시죠?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요. 항상 추석 전에 이런 식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이제 발표가 이루어지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9월 9일 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요. 아이폰 17 에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25 엣지보다도 두께가 더 얇아질 것으로 현재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더미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중국 쪽에서 먼저 좀 이렇게 그 사전 유출이 되곤 하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7 에어가 굉장히 얇게
이제 출시될 것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좀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핸드폰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항상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뭐 카메라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카메라 기능이 얼마나 좋은지 또는 5년 전만 하더라도 카메라 개수가 몇 개까지 늘어날지 네. 이런 식으로 항상 그 트렌드가 존재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갤럭시 폴드를 내놓으면서 두께 경쟁으로 이제 무게추를 좀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플 입장에서도 관련되어서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기술적인 부분이 점점점 핸드폰 무게를 줄이고 이제 그다음에 얇게 만드는 쪽으로 이제 포인트가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한 가지 시장에서는 좀 이제 눈여겨보는 부분이 미국 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이제 드라이브를 걸었죠. 어쨌든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미국에서 생산을 아직은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 신제품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우려 섞인 이제 눈빛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신제품이 얼마나 오른 가격이 출시할지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폴더블폰 시장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또 그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겠지만 당장의 아이폰 17은 카메라가 키워드가 아니라 네. 슬림화되는 거니 뭔가 디스플레이 쪽으로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오늘 뭐 덕산 네오룩스도 움직여줬고 최근에 BH,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 보는 분들 많은데요. 그중에서 덕산 네오룩스의 매력도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 저는 일단 OLED 자체가 지금 현재 매력도가 꽤 있다라고 시청자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만 찾아보더라도 OLED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죠. 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OLED에 들어가는 소재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핸드폰 두께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당연히 무게도 어느 정도는 줄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LCD를 탑재했다라면은 OLED를 탑재하는 비율이 점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폴드 7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계속 이제 펜슬 같은 경우에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패널을 하나를 추가를 했었는데 이번에 얇게 이제 출시를 하면서 그런 패널 자체를 빼버렸죠. 하지만 패널을 뺐지만 여전히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자체는 OLED를 탑재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 갤럭시 폴드 7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일단은 얇고 그 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핸드폰보다 아무래도 휴대성이 훨씬 용이하다라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느끼고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OLED에 대한 탑재가 기존에는 플래그십 모델에서만 있었다라면은 이제 중저가 라인으로 더 빨리 확산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물론 이제 애플이나 삼성처럼 선두 업체가 할 수도 있겠지만 중저가 모델을 주로 만들고 있는 오포나 비보 같은 중국 업체들도 이런 흐름에는 당연히 이제 동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는 오로지 OLED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입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덕산 네오룩스 매력적이다 이건가요? 네, 매력적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점 대비해가지고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월봉 차트로 놓고 본다라면요, 어쨌든 2021년도 말에 기록했던 76,200원 대비해가지고는 여전히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가 반등은 했으나 여전히 우리가 더 위를 바라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OLED 밸류 체인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해자가 어느 쪽으로 지금 현재 펼쳐지고 있는지도 한번 기억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9월 9일 날짜를 꼭 기억하자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싸움, 카메라, 화소 싸움이 아니라요. 슬림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디스플레이, OLED의 중요성 더욱더 증대되고 있다. 덕산 네오룩스 매력적이다. 인사이트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종목, 이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이걸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만약에 내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가 난다면 딱히 연관이 없어도 그냥 투자 심리가 전체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구간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가 3% 빠지면요. SK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지죠. 그만큼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는 이슈이다 보니 아마 오늘 새벽에 이제 잠 못 이루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월가에서 추정한 추정치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59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
이제 상승한 수치이고요.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1.01달러를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 이상 상승한 수치를 이제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 발표일에 12개 분기 연속으로 평균적으로 7.7%의 주가 변동성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엔비디아의 시총이 약 한 6,100조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시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실적을 발표할지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굉장히 현재 그 촉각을 세우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내 이제 서학개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 외에도 엔비디아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 한 개 회사가 지금 시총이 6,100조이면은 우리나라 전체 시총보다도 훨씬 크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저도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큰 시총 덕분에 이제 관련되어 가지고 항상 버블 논란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좀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네. 항상 기술이 발전하는 초입 단계에서는 버블은 항상 끼기 마련이었습니다. 근데 버블이 1차적으로 생성되고 어느 정도 이제 수그러든 다음에 그다음에 2차 버블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나는데 이 2차 버블이 일어나는 시기에 관련된 산업이 정말 이제 그 서비스 측면에서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진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특징들이 항상 나왔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AI와 관련되어 가지고 실제 업무를 보는데 참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는 것을 저도 체감을 좀 주변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기술 해자, 그러니까 이 상위권에 있는 업체들이 어느 곳인지를 우리가 압축적으로 볼 수만 있다라면은 네. 그렇게 버블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시총 6,100조를 합당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네. 6,100조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라는 생각에 좀 그렇죠. 무섭긴 합니다. 오늘 인텍플러스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뚜렷한 이 회사만의 모멘텀이라든가 재료가 새로 나온 건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럼 내일의 실적 발표 앞두고 인텍플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도 괜찮을지요? 네, 일단은 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패키징, 특히나 네. 후공정에 강점을 보이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는 방금 제가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단지 주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한데 실적도 그래도 견조한 편이었다 보니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오늘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나 대만 쪽으로도 어느 정도 매출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하고 있는 그 지역이 좀 다변화돼 있다는 게 강점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꼭 반도체 패키지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디스플레이나 2차 전지 쪽으로도 장비를 현재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좀 생각해서 이제 접근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망설여지는 부분은요. 네. 오늘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대금이 180억밖에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만 좋게 바라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죠. 근데 어쨌든 주가적인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텍플러스의 최근의 상승의 가장 주된 요인은 저렴한 가격도 한몫을 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다소 아쉽다라는 코멘트까지 더해주셨고요. 그럼 전체 4개 종목 안에서 이정민 이사가 선택한 오늘의 베스트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보시죠. 덕산네오룩스를 말씀해 주셨어요. 아까 왜 딱 별점으로 5점이라고 말 안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별점으로 말씀을 드렸었어야 됐는데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은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 돌파할 것 같다라고 해서 삼성중공업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오늘 또 조선이 굉장히 좋죠. 근데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저는 일정 매매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근데 9월 9일 날 아이폰 신제품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관련되어 가지고 OLED에 이제 그 밸류체인에 드는 모든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수급이 한정적인 이제 그 움직임을 보일 때는 오히려 종목이 주도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이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을 기억하며 한번 내 포트 안에 담아보자라고 시청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오늘 후보가 덕산 네오룩스가 아닌 다른 OLED 주였다면 그 종목을 선택했을지,
덕산 네오룩스보다 더 매력적인 OLED 주가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그 소위 얘기하는 밸류체인 안에 속하는 종목 중에서는 그래도 끼가 많은 종목이 덕산 네오룩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탑픽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가 맞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45,000원 정도까지 눌리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지금 현재가로 매수하자는 게 아니라요. 45,000원 정도까지 눌리는 모습을 보고 매수를 하자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목표 주가는 딱히 설정하지 말까요? 네, 목표 주가는 그냥 5만 원을 넘어가는 가격대에서 분할로 매도하면 된다라고 시청자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5,000원 선까지가 오늘 거의 시가 부근입니다. 그때까지 다시 또 조정이 온다면 매수 기회고요. 5만 원 이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여기서부터는 이 아이폰이 잘 팔리는지 그 이벤트와 함께 목표가를 설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